안녕하세요. 법규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제 지인인데요. 후배입니다. 후배가 공무원인데 인터넷상 댓글을 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됐습니다. 근데 수사를 받고 결과적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다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저의 의뢰인의 아드님인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술 먹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그 여직원의 브레이저 끈이 있는 뒷 등부분을 터치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돼서 수사가 됐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분도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 즉 불기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다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케이스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보통은 땡큐죠. 왜냐하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범죄 경력 조회와 수사 경력 조회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수사관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에 허용될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 취업할 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 외에 수사 경력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본 회사에서는 과연 이 친구를 뽑을까? 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후배의 케이스나 의뢰인의 아드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뭐냐면 일단 수사 절차를 좀 볼게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근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런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해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협의의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근데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해보거나 약식명령 기소를 합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은 뭐냐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기소 처분에 포함이 되지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불이익이기 때문에 노 땡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의뢰 예정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소유예 때문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무죄를 다투는 방법은 검사가 차라리 기소를 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무죄 다투면 돼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 체제 안에서는 헌법소원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적 소원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건데, 저도 요즘 들어 이제 기소유예를 다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재판에 회부돼서 무죄가 될 무죄 인용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1%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인용되는 확률은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더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특별히 취업이나 징계의 문제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다툴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할 때 주의할 점이 첫 번째가 청구기간입니다. 청구기간은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후자보다 전자가 문제인데 보통은 문서로 그 피해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문서를 못 받다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특히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랬을 때가 이제 약간의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보통 이제 문자를 받고 제가 한 달 동안 못 받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되게 중요합니다. 금방 갑니다. 두 번째는 헌법 소원 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라 그래서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비리해야만 헌법 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90일 사이에, 그러니까 의뢰 예정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이제 수임을 하고 그럼 실제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자료가 많지 않아요.
TT가 가지고 있는 게 고소장이나 아니면 우리 의뢰, 그러니까 청구인이 피의자 신분조서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검사한테 그 기록 관련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보통은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 고소장이나 우리 청구인이 한 진술조서 외에는 거의 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심판 청구 단계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그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투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헌법소원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은 민사 그 재판 과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서 검찰로부터 일련의 자료를 받아오는 겁니다. 물론 법원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주라고 문서 송부로 결정을 통해서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개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기본적인 자료는 좀 넘어올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 내부 자료는 뭐 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줄 수 있겠지만 특히 그 두 번째 케이스인 그 강제추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뢰 예정인 지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CCTV 화면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우리 청구 의뢰 예정인이 잠깐 본 게 불과한데 그런 것도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면밀히 보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명예훼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방의 목적이라 하는 거는 참 판례에 의한다면 그 문구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전체 맥락을 보고 기타 등등 참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 하면 그 불기소 처분,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했었어야 되죠.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헌재에서 판단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지금 자료가 저희가 없어요. 근데 재판 헌법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검찰청으로 받아보고 면밀히 따져서 CCTV 화면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나아가서 필요한 참고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등등등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청구인이 정말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운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최근 들어서 저도 놀란 사실인데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도가 일반화되고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무죄 인용률 1%보다 훨씬 높은 인용률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용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나아가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후에 제가 진행해서 이게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